안녕하세요. 지금 수업은 기출문제 유형 4번의 3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번부터 55번까지 문제 나가도록 할게요. 자, 42번. 국제항공 안전기준에 따라 비상상황 발생 시 항공기 내의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탈출을 완료해야 하는 제한시간은 몇 초입니까, 여러분들? 답 결정하셨어요? 자, 90초입니다. 90초 이내에 모든 승객의 탈출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를 90초 룰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따라서 항공기 제작사는 비상시 기내 조명이 꺼진 상태에서 가용 가능한 비상구의 절반만을 사용하여 90초 이내에 모든 인원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음을 실물 테스트로 증명을 해야 돼요. 알겠죠? 절반만 사용했을 때도 90초 이내에 탈출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항공기 시뮬레이션에서. 또 이는 화재 발생 시 기체 내부에 유독가스가 차오르거나 화염이 확산되는 속도를 고려한 최후의 안전 한계 시간입니다. 자, 승무원의 자원관리, CRM 많이 나오죠, 여러분? 크루 리소스 매니지먼트, 크루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죠. 사고를 줄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CRM의 4대 핵심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리더십 및 팀워크, 2번 상황인식, 3번 수직적 명령과 보고, 4번 의사결정. 답은 뭘까요, 여러분들? 3번입니다. 수직적인 명령과 보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핵심으로 합니다. 자, CRM의 핵심 요소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인식, 의사결정, 리더십 및 팀워크로 분류가 됩니다. 자, 국제표준 항공위험물, 덴저러스 굿이죠? 모두 몇 개? 9개, 미셀리니어스까지, 기타까지 미셀리니어스, 클래스 9입니다. 까지 포함해서 9개로 분류가 됩니다. 방사성 물질, radio active material, 여러분들 우리 그 엑스레이 찍으면 방사선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클래스에 포함될까요? 자, 4번 클래스 7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 이 파트에서 제가 쭉 1부터 9까지 정리해줬고 여러분들 교재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클래스 Y 폭발성 물질, 클래스 3 인화성 액체, 클래스 5 산화성 물질 및 유기괴, 산화물, 과산화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7 방사성 물질입니다. 알겠죠? 방사선을 방출하여 인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입니다. 클래스 7은. 자, 항공기 지상조업 업무 중 지상에서 수신호나 유도 장비를 사용하여 항공기의 이동 및 주기를 안내하는 마셜러의 주요 역할은 무엇입니까? 마셜러의 주요 역할은 수신호를 보내는 사람이죠. 지상조업 과정에서. 그죠? 어디에서? 계류장에서 기내식 및 음료를 공급한다? 기내 청소 및 위생 관리를 한다? 지상 수신호를 통한 항공기 유도를 한다? 마셜링, 마셜러. 그죠? 비행 계획 수립 및 통제를 한다? 아니죠. 자,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3번. 지상 수신호를 통한 항공기 유도를 한다. 이거 너무 쉽지 않나요? 그쵸? 자, 주간에는 주황색 패드를 이용하고 야간에는 빛이 나는 유도봉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수신호를 보냅니다. 자, 예상 문제. 기내 기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감압이죠, 여러분들. 이때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산소 마스크 착용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급격한 감압.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공기 고도가 10,000피트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실링에서 산소 마스크가 자동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누구 먼저 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라이브 되면서 나왔죠. 보호자 자기부터 쓰라고 그러죠. 그리고 옆에 노약자, 어린이나 노약자를 쓴다. 왜? 본인이 호흡이 있어야만이 옆에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맞습니까? 동반아동이나 도움이 필요한 승객이 있더라도 보호자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완벽히 착용한 후에 타인을 돌봐야 한다. 맞습니까? 맞죠?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나부터 살자는 의미는 아니죠. 내가 호흡을 할 수 있어야만이 옆에 노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죠.
기내 응급환자 발생 시 자신의 직무 수행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응급처치를 지원한 의료 전문직 승객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착한 사마리아는 원칙이 적용 대상은 기내에서 응급환자 시에 누구한테 적용이 됩니까? 1번, 2번, 3번, 4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누구입니까? 답은 승객 신분으로 탑승하여서 도움을 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서 그 응급환자가 발생했어. 근데 응급치료하다가 그 사람이 생명을 잃었어. 그럼 이 사람한테 법적 책임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적용하여서 이 사람을 어떤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왜? 최선의 의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 47번 가보실게요. 기내 응급환자 발생 시에 자신의 직무 수행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응급처치를 지원한 의료 전문직 승객을 법적 책임으로 보호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4번. 자, 48번 가실게요. 예상 문제. 비상탈출하는 상황에서 객실 승무원이 항공기를 떠나야 하는 올바른 시점은 1번 읽어보세요. 2번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즉시. 3번 기장으로부터 탈출 명령이 하달된 직후. 4번 비상착륙 및 착수 직후 승강구가 열리는 즉시. 답은 1번. 자, 비상구역 내 모든 승객의 탈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아있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탈출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탈출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 비행기에서 뒤층인데 승객 다 탈출시키고 물이 막 차올라. 내가 비행기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기내를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사실 탈출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매뉴얼은 승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탈출한다입니다. 자, 여기 봐요. 기내 폭발 임박 등 승무원의 생명이 위급하여 더 이상의 구조활동이 불가능한 극한 상황은 예외로 한다. 아까 내가 이제 물이 차오르는 상황도 이야기했죠? 그런 상황은 예외로 한다. 자, 49번 문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승무원을 도와 비상구를 개방하고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able-bodied passenger예요. 자, 비상구 옆에 앉아있는 사람. able-bodied passenger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절한 승객은 답 골라보십시오. 1번, 2번, 3번, 4번 중에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중에 답은 1번이겠죠. 왜? 왜 1번입니까? 왜 1번입니까? ABP, Able Bodied Passenger, 신체 건강한, 그러니까 그 비상구에서 탈출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겠죠. 그쵸? 자, 왜 답은 1번입니까, 여러분들? 15세 미만 안 됩니다. 자, 15세 이상부터 ABP가 될 수 있어요. 비상구 옆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부터. 알겠죠? 또 노약자, 임산부, 장애우 안 됩니다. 혹은 모든 게 다 건강해. 근데 본인의 의사가 도와주려고 하는 어시스턴트가 되려고 하는 의사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도 안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전직 소방관, 교과 중인 타사항공사, 군 복무 중인 군인, 이 사람들은 비상훈련을 받았거나 신체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장 선호가 되는 ABP 대상입니다. 넥스트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표준 특별기내식 코드와 설명이 잘못된 거. 특별식 보실게요. NLML, MOML, LFML, 저칼로리? 자, HFML?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N은 non, 락토스 밀, 유당이 불포함이 된 거예요. non, 락토스 밀. 맞죠, 여러분들? 자, MOL, 무슬림 밀 맞죠? MOML, 무슬림 밀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저칼로리, LCML이에요, 저칼로리 밀은. 알겠죠? 자, 하지만 로우 밀이에요, 여러분들. 로우 밀이에요, 이거는. LCML, 이거는 로우 칼로리 밀이고요. 그 다음에 LFM은 로우 밀, 팻이 없다, 지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우 밀, 지방 섭취를 제한하는 승객을 위한 저지방식입니다. 로우 FML 했죠? 하이 FML, 하이 파이버 밀, 고섬유질이라는 거예요. 하이 파이버 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거. DBML, Diabetic Meal, LSML, Low Salt Meal, Salt Meal, 저염식, KSML, Kosher Meal, KSML. 이 정도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외워두시는 건 가장 기본이에요. 알겠죠? LFML, LCML 구분해서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스페셜 밀. 자, 51번 가보실까요? 국제표준 규정에 따라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은 물질의 유해 성격에 따라 총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는가? 좀 전에 했어요. Dangerous 굿은 클래스 9까지 있다. 미셀리니어 녀석까지 포함해서 여기 다 정리가 돼 있죠? 자, 제가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실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클래스 1, 폭발성 물질, 클래스 2, 가스류, 클래스 3, 인화성 액체, 클래스 4, 인화성 고체, 클래스 5, 산화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 그 다음에, 독성,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독성 물질 및 전염성 물질, 클래스 6, 클래스 7, 방사성 물질, 클래스 8, 부식성 물질, 클래스 9, 미셀리니어스, 기타입니다. 리튬 배터리, 드라이 아이스 이런 게 다 기타 위험물에 속합니다. 여러분 리튬 배터리 어디 기내에서만 하나씩 가지고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화물에 카고에 안 됩니다. 드라이 아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 아이스 갤리에 여러분들 음식 차게 할 때 아예 케이터링에서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와요. 일부 드라이 아이스로 들어옵니다. 왜 아이스는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아이스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쿨러 기능을 할 수 없잖아요. 자, 52번 가보실게요. 기내 조리실 갤리죠. 오븐 내부에 찌든 기름때나 음식물 찌꺼기를 정기적으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기내식 교차 위험, 2번 기내에 발생하는 불쾌한 냄새 예방, 3번 오븐의 가열 효율 및 성능 확대, 4번 기름 과열로 인한 기내 화재 발생. 답은 뽑으셨어요? 선택하셨죠? 4번 기름 과열로 인한 기내 화재 발생 방지 입니다. 자, 기름에 여러분들 기름으로 인해서 불이 붙었을 때 화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음식 찌꺼기 이런 거 오븐에 떨어지지 않도록 청결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기내 오븐 화재는 대부분 오븐 바닥이나 벽면에 붙은 기름 성분 때문에 일어나요. 고온에서 발화해요. 그래서 비행 중에는 화재는 통제가 어렵죠. 유독가스를 발생시키죠.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따라서 오븐 사용 전후에 기름기를 제거해요. 응? 자, 단순한 위생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보안의 필수 요소입니다. 음식물이 막 예를 떨어졌어. 막 기름 있는 게, 그쵸? 고기 같은 게 이런 게. 근데 그거를 막 그대로 데우지 않는다. 옆에 막 묻었는데 데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청결의 이유뿐만이 아니라 화재 예방의 이유가 더 큰 거죠. 53번 가보실게요. 고객 서비스 중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승객을 진정시키기 위한 언어적 미러링. 자, verbal mirroring이 뭐예요? verbal mirroring. 답. 어떤 거 찾았습니까? 쭉 읽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이거는 쉬울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mirroring, 언어 mirroring, verbal mirroring. 뭡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승객이 사용한 단어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경청과 공감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결편을 놓쳐서 정말 화가 나요. 아, 연결편을 놓치셔서 정말 화가 나셨군요.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하면서 언어 미러링을 거울 반사법을 쓰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54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4번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기 탑승 또한 공항 내 보안구역 진입시, 그러니까 항공기 탑승 또는 공항 내 보안구역 진입시 반드시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공항 경비 및 보안 업무 수행인원,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 운항 및 객실 승무원. 4번 위 항목에 해당하는 모든 인원. 답은 4번입니다. 알겠죠? 자, 공항 직원도 여러분들, 공항 경비 보안하는 사람들도 다 보호구역 진입 시에는 보안 검색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관용 원칙이죠. 그죠? 지위를 신분과 지위하고 직업을 다 막론하고 보안 검색들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5번 기내 응급 의료 장비 시 하나인 자동 심장 충격기 AED,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예요. AED 약자는
주요 사용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읽어보십시오.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뭘까요? 뭡니까? 답은 4번이죠. 그죠? 심정지 상태인 환자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전기 충격을 가해서 정상 맥박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죠. 그죠? 자, 산소를 강제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급하는 거죠. 그죠?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AED는 심장 리듬을 먼저 분석하죠. 그리고 전기 충격을 가하죠. 그리고 맥박을 측정하죠. 그죠?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AED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떨리며 혈액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는 세동 상태를 제거하는 재세동 장치입니다. 자, 장비가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전기 충격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승무원은 기내 비상 상황 시에 당황하지 않고 장비의 음성 지시에 따라서 패드를 부착해요. 패드를 부착해 주십시오. 그럼 부착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떨어지십시오. 그러면 떨어져야 됩니다. 자, 항공기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이 장비가 비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파트로 지금 나눠줄 부분 52, 55제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기출문제 4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